원장님께서는 이제 병원에서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보실 때 네. 어떤 점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겨 먹어라.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실제로 약 제대로 안 챙겨 먹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약 제대로 좀 챙겨 드시고 식사 전에, 그리고 아무래도 음식 섭취하는 영양소들, 음식 종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주시라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탄수화물 최대한 적게, 뭐 당 최대한 적게 이렇게 섭취를 하라고 하고요. 뭐 헷갈리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이제 과일에 대해서도 많이 여쭤보시고, 뭐 중간중간 배가 너무 고플 때 간식 어떻게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식사 중간에 뭐 간식은 최대한 피하셔라. 공복 시간을 좀 유지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과일 같은 경우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야채나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라 이렇게 권하는 편이고요. 너무 뭐 식단을 뭐 급격하게 줄이기 위해서 식단을 좀 너무 심하게 뭐 제한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좀 피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원장님, 일단 식사는 그렇게 티칭을 하신다면 네. 운동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운동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저도 뭐 테니스를 치고 오랫동안 쳐왔기 때문에 운동 많이 하는데, 환자분들도 이제 운동을 요즘엔 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 더 많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뭐 필라테스나 혹은 뭐 PT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시는데, 뭐 다이어트를 시작하는데 운동을 좀 같이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여쭤보신다면 아니요, 그냥 일단 살부터 뺍시다. 운동은 나중에 합시다.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원래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그거 정도만 그냥 똑같이 유지를 하시되, 뭐 추가적으로 더 늘리거나 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는 편이고요. 오히려 이제 운동을 하면서 올라가는 식욕을 억제하는 게 더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더 먹게 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운동을 그냥 하던 대로 해라. 아니면 뭐 그냥 시작은 나중에 다이어트 끝나고 합시다. 이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도 이제 다이어트 환자분들을 오래 진료하시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생각나는 분 딱 있으신데,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고민하신 환자분이었는데, 초음파 검사상 이제 지방간이 좀 보이고, 그리고 고지혈증 수치도 좀 보인다. 근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닌데, 병원에서 이제 식단 조절이나 운동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하신 분이었는데, 혼자 하셨겠죠. 혼자 하셨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고 검사 수치도 좀 떨어지질 않고, 그래서 이제 문의를 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저랑 이제 식단 조절도 하시고 다이어트도 하시고 하면서 건강검진을 이제 한 3-4개월 후에 다시 하셨는데, 간도 깨끗해지고 초음파상 혈액검사 수치도 아주 정상적으로 나오셔서 굉장히 만족하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아주 많이 하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뿌듯하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다른 또 기억에 남는 환자분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한 분 더 계신데, 그분은 이제 학원 선생님이셨어요. 학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스케줄이 이제 저녁을 늦게 보통 많이 드시고 야식을 많이 드시겠죠. 왜냐면 학원 수업이 늦게까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살이 좀 찌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몸이 좀 무겁고 피곤하고 그래서 살을 좀 빼고 싶다라고 하셔서 오셨었는데, 약 처방을 해드리고 이제 드시고 나서 2주, 한 달 이렇게 오시는데, 오실 때마다 쭉쭉쭉 잘 빼서 오셨거든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불편한 게 자기는 하나도 없다. 약만 먹으면 돼서 너무 편하더라. 뭐 식욕 조절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편했다. 그냥 야식 먹는 습관 그거 하나만 자기가 좀 바꿨는데, 그거 하니까 이제 굉장히 쉽게 자기는 다이어트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너무 만족하셔가지고 본인이 리뷰를 준비해가지고 막 길게 작성을 해주겠다 막 이러시면서 막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신 그런 분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야식을 끊기가 참 힘든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원장님께서 좀 다이어트를 편하게 할 수 있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 네, 그렇죠. 물론 이제 야식을 끊는다는 건 식욕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작용을 하면서 이제 밤에 식욕이 올라가고, 그걸 습관적으로 계속 영양소를 섭취를 하다 보면 그걸 끊기가 굉장히 힘든데, 사실 약도 약이고 하지만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위하고 자기 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주는 거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고요. 그분이 아마 그런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다이어트 하면서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뭐 간헐적 단식도 있고 이제 뭐 일일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할 때
폭식을 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폭식을 많이 고민하지 않으실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뭐 본인이 이제 오시면서 벌써 말씀을 하세요. 아, 저는 폭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이어트가 너무 힘들어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고민입니다 하시는데, 사실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살을 찌게 하는 뭐 음식을 땡기게 하는 그런 기전에 대해서는 일단은 호르몬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낮 동안에 뭐 근무 환경이나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들, 처음에는 이제 교감신경을 자극을 하면서 입맛이 없죠. 낮에는 오히려 일하면서는 입맛이 없고 입맛이 안 땡기고 하는데, 이제 근무지를 이탈하여 집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억제돼 있던 식욕이 막 올라오게 됩니다. 원장님 저를 따라다니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 저녁에 이제 야식을 많이 드시잖아요. 뭐 치킨에 네. 맥주에 대부분 좀 맵고 짜고 달고 한 야식류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들, 그로 인해서 뭐 코티솔이 증가를 하게 되면 몸에서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게끔 하고 열도 올리고 네네. 심장박동도 높이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이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나올 경우에 이제 몸에서 쓰인 거 이상의 칼로리를 또 땡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자꾸 식욕이 땡긴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가 살을 찌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폭식을 줄이고 싶으면 저는 명상을 해야겠네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폭식을 예방하려면 명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사실 그렇게 낮 동안에 좀 음식물을 섭취 안 하는 습관들, 그런 것들도 좀 해결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은 보통 그렇게 폭식 오시는 분들 보면은 낮 동안에 일하는 동안 쉬는 시간을 잘 안 주세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도 일 때문에 식사를 잘 못 챙겨 먹어야 하시거나 뭐 쉬는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있으실 텐데 본인의 어떤 성격상, 그러니까 좀 일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식사 시간을 안 주고 일 못 하시고 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 시간, 그때는 좀 몸을 좀 이완할 수 있는 쉬는 시간을 좀 주시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오로지 좀 식사에만 양질의 칼로리와 양질의 단백질 음식들, 그런 것들을 좀 섭취해 주시라. 그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에 저녁에 폭식을 하는 습관을 좀 예방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저녁에도 좀 뭔가를 자기는 먹어야겠다, 시간상 나는 시간이 전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시는 분들은 음식을 선택을 하셔라. 아무래도 칼로리 부담이 좀 적고 소화가 좀 잘 되는 음식들, 그러니까 좀 당이 좀 적은 음식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양을 좀 조절을 해주시라,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